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각기 다른 이유들을 통하여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택은 가장 효율적이거나 가장 큰 이득을 가져오는 선택이 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하였습니다. 각 개인이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 선택들의 집합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체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전적인 예시로는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내용인 죄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용의자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 문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추정되나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은 용의자들이 참여하는 게임을 의미합니다. 두 용의자에게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 둘을 따로 떼어놓고 신문을 하게 될 텐데 만약 둘 다 범행을 자백한다면 죄를 참작하여 둘 모두 5년형을 구형하겠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백했지만 다른 사람이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보상으로 무죄를 선고하나 부인한 사람에게는 20년형을 구형하겠다. 만약 둘 다 부인한다면 당신들이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걸어 징역 1년을 구형하겠다. 이를 정리한 다음 표를 보면 모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A와 B는 서로 가장 짧은 형을 구형받을 수 있도록 둘 모두 죄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험 참가자들은 대부분 둘 다 죄를 자백하여 모두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둘 모두 징역 1년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 바로 이 영상의 주제인 내쉬균형입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미국의 수학자인 존 내쉬가 주장한 내쉬균형은 게임 이론의 한 개념으로서 게임에 참여하는 각 참여자가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전략마다 자신에게 최적인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가 균형을 이루는 최적인 전략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만약 선택의 상황에서 내쉬균형의 집합을 선택한다면 상대방이 자신이 고를 수 있는 선택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으려 하고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일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쉬균형이 죄수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A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B가 자백했을 때와 B가 부인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B가 자백했을 때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A도 자백한다면 징역 5년이지만 A가 만약 부인했다면 징역 20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따라서 B가 자백했을 때 A 또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B가 부인했을 때를 살펴보면 A가 만약 자백한다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지만 A 또한 부인했다면 징역 1년을 구형받게 됩니다. 따라서 B가 부인했을 때 또한 A가 자백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전략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A는 B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전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B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보면 B도 A의 선택과 상관없이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최적인 전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둘 모두 자백하는 선택이 내쉬균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사람의 선택이라는 심리적인 내용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내쉬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쟁 기업끼리 서로가 더욱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영 전략과 같이 거창하게 들리는 선택부터 친구들과 저녁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선택까지 내쉬 이론은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 이러한 관점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